미국의 학자 융자금이 무조건 9월 1일부터 월 상환을 재개하게 돼 연체와 디폴트 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재용자도 안 되고 팔 수도 없는 상황에 몰려 대거 차압되는 사태가 터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새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등 각국의 경제 성장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약화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10대 기업들에서 월마트가 1위, 아마존이 2위, 엑선모빌과 애플이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활동량과 운동량이 늘어나 탈장 환자들이 늘고 있어 복벽이 약한 중년 이상의 남성들은 주의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 4,300만 명이 1조 8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 융자금이 3년 반 만에 무조건 9월 1일부터 월 상환을 재개하게 돼 연체와 디폴트 비율이 급등하고 관리 회사들까지 바뀌어 초반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달 평균 350달러씩 학자 융자금 상환금으로 더 내게 되지만 미국민들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서 400억 달러나 줄어들게 돼 생활고와 소비 비축, 불경기 부채질로 이어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4,300만 명이 학자융자금을 1만 달러 내지 2만 달러나 탕감받을 것인지 아니면 무산될 것인지는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판가름나게 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월 상환은 9월 1일부터 무조건 재개됩니다. 팬데믹으로 2020년 3월부터 중지돼온 학자융자금 상환 유예가 8월 말에 종료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미국 재정책임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3년 반 만에 월 상환이 재개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 학자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미국민들은 월 상환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초기에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CNBC가 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학자융자금을 빚지고 있는 사람들은 4,300만 명이나 되고 총액은 5월 현재 1조 8천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대학 졸업 후 수개월부터 시작하는 매월 상환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상환 대상자들은 1인당 한 달 평균 325달러를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최근에는 다른 악재들이 겹쳐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9월부터 학자융자금 상환이 재개되면 전체의 25%인 1,000만 명이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연체하거나 장기 연체로 디폴트, 즉 지불불능에 빠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에만 주로 화이트 컬러 대졸자들이 42만 명이나 해고되고 감원 태풍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들이 학자융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고 연체 또는 디폴트, 즉 지불불능에 빠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겁니다. 저임금 직종일 경우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의 325달러를 갑자기 뺄 경우 먹거리 사기를 줄일 수밖에 없어져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고임금 직종일 경우 고학력을 만드는 데 학자융자금도 수십만 달러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월 상환금도 수백 달러 더 많아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3년 반 동안의 월 상환 유예 기간 중에 나비엔트, 페트론, 그래나이트 스테이트 등 3개사가 관리 업무를 중단해 새로운 회사들에게 상환해야 하므로 적지 않은 혼동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자융자금 상환으로 미국민들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서 400억 달러나 줄어들게 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미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400억 달러나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어져 소비 위축, 불경기 부채질로 악순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사무실과 쇼핑몰을 비롯한 상업용 부동산이 앞으로 3년 동안 재용자도 안 되고 팔 수도 없는 상황에 몰려 대거 차압되는 폭탄이 터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쇼핑으로 사무실과 쇼핑몰 등 상업용 건물들의 임대 수입이나 가치가 크게 하락해 만기가 도래해도 재용자하기 어렵고 팔리지도 않아 결국 미국 경제에 직격탄을 가하는 폭탄이 터지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3년 안에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제 전체를 흔들리게 할 폭탄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터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에서 오피스 빌딩과 쇼핑몰 등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은 현재 1조 5천억 달러의 상업용 모기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용 모기지의 85%는 이자만 내는 인트레스트 온리 모기지로 나타났습니다. 상업용 모기지의 상당수가 앞으로 3년 동안 만기가 도래해 재융자 받거나 건물을 팔아 모기지를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돼 사무실 빌딩들이 많이 비었고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쇼핑몰 상가 또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서 생기는 임대 수입은 물론 건물 가치가 급락해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건물주들이 재융자 받거나 건물을 팔아 갚아야 하는데 이 길이 현재 막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의 35%는 재융자할 수 없을 것이고 3년 동안 전체로 보면 83%나 재융자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융자를 대부분 해주고 있는 지역은행들과 커뮤니티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의 회복 조짐이 거의 없는 데다가 자칫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융자나 재융자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임대 수입이나 가치가 대폭 하락했기 때문에 재융자 심사에서 현재 모기지의 원리금을 완납할 만큼 재융자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건물을 팔아야 상업용 모기지를 페이오프하는데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상업용 부동산 건물주들은 이자 납부마저 연체시키고 재융자 협상을 벌이거나 아예 포클로스를 신청해 랜더에게 건물을 차압해 가져가도록 넘기는 수밖에 없어집니다. 벌써 대부분 이자만 내고 있는데도 이를 제때 내지 못하는 연체율이 4월 2.77%에서 5월에는 4.02%로 급등하며 201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해 불길한 조짐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에서 폭탄이 터질 경우 지역은행들부터 크게 흔들리고 미국 경제 전반에도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세계은행은 새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제 성장이 올해 둔화되는 것보다 내년에 더 약화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2.1%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냉각되고 미국은 올해 1.1% 성장에 그치는 데 이어 내년에는 0.8%로 더 느려질 것으로 세계은행은 내다봤습니다.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에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제 성장이 올해 침체를 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6월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지구촌 전체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3.1% 성장에서 1%포인트나 대폭 내려가 크게 냉각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미국과 유로 지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0.7%, 내년 1.2%로 느림보 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내다봤습니다. 지구촌 1위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1.1%에 그쳤다가 내년에는 0.8%로 더 약해질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상했습니다. 유로존은 올해 0.4% 성장으로 불경기 문턱까지 갔다가 내년에는 1.3% 성장으로 회복될 것으로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일본은 올해 0.8%, 내년 0.7%, 후년 0.6%로 매우 느린 성장이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세계은행은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반등세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5.6%로 전년의 3%보다 약 2배나 급등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2024년에 다시 주춤해지겠지만 4.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내다봤습니다. 신흥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국을 제외하면 3% 이하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직 끝내지 않고 있는 러시아는 올해도 마이너스 0.2% 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플러스 1.2% 성장으로 회복될 것으로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올 1월 경제 전망과 비교해보면 세계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대체로 소폭 올려잡은 반면 내년을 내려잡아 경기 침체, 불경기 시기가 내년으로 다소 늦춰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올 1월보다 6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은 0.6%포인트 올려잡았으나 내년 성장률은 0.8%포인트나 내려잡아 이를 합하면 시기만 다소 늦춰질 뿐 오히려 더 침체될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번 6월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래가는 데다가 물가 잡기를 위한 연속 금리 인상으로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가 장기화되고 있고 은행 위기까지 겹쳐 성장을 발목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당수 국가들은 고물가, 고금리, 글로벌 긴축에 타격을 받고 있고 기록적인 부채에 짓눌려 제로 성장과 같은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세계은행은 해석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10대 기업들의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월마트가 1위, 아마존이 2위로 변함이 없으나 엑손모빌과 애플이 3위와 4위 자리를 맞교대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석유 회사들의 수익이 급증하면서 쉐브론이 8년 만에 10위 안에 들어 유일한 변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매출 기준으로 미국의 10대 대기업들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포춘지가 올해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올해도 1위는 초대형 소매업체 월마트가 연매출 6,11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해 11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2위는 온라인 상거래의 공룡인 아마존으로 5,1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4년 연속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3위와 4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3위는 석유 재벌인 엑선모빌이 4,130억 달러의 매출과 550억 달러의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며 애플을 밀어내고 탑3에 올라섰습니다. 4위는 애플로 3,940억 달러의 연 매출로 한 단계 내려앉았으나 아이폰의 순이익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위는 건강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로 3,2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헬스케어 업계에선 선두에 섰습니다. 6위는 약국 체인점인 CVS 헬스가 3,2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간발의 차이로 5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CVS 헬스는 2021년 여성 CEO가 취임하면서 매출이 급신장해 여성 CEO 회사들 중에서는 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위는 워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로 3,0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7위를 수성했습니다. 8위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으로 2,830억 달러의 매출로 역시 8위를 유지했습니다. 9위는 의료 공급사인 맥케손으로 2,640억 달러의 연 매출을 기록하며 9위를 지켰습니다. 10위의 석유 회사인 쉐브론이 2015년 이후 8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쉐브론은 2,460억 달러의 연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유가 급등으로 순이익이 365억 달러로 전년보다 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미국 10대 대기업들의 순위에선 유가 급등에 따른 매출과 순이익 급증으로 석유 회사들은 엑선모빌이 3위로 올라섰고 쉐브론이 10위에 복귀하는 변화를 가져온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활동량과 몸매 관리를 위한 운동량이 늘어나 탈장 환자들이 다른 계절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복벽이 약한 중년 이상 남성들에게 많이 찾아오는데 통증이 없어 치료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탈장이 일어났을 경우 더 큰 수술로 이어지기 전에 초기 치료가 중요하며 복벽이 약해져 있을 중년 이상 남성들은 몸 상태에 맞는 활동과 운동을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증이 없고 누우면 괜찮아져서 흔히들 방치하는 탈장. 여름이 되며 중년 이상 남성들에게 탈장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겨울 내 기침하고 여름맞이 집안 정리하느라 무거운 물건을 들며 힘을 주었더니 배에 덩어리가 만져졌다며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병원 방문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복벽이 약해져 장까지 절제하는 큰 수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탈장은 복강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서 약해진 복벽 틈으로 장기가 빠져나오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복벽이 약한 남자에게 더 많이 생기며 젊은 층보다 중년 이상 노년층에 많이 찾아옵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장기간 서 있는 경우 같은 물리, 환경적인 요인부터 만성 기침, 변비, 전립선 비대증, 비만까지 다른 질병이 탈장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통계적으로 1년 전체 탈장 환자의 발병 시기 중 절반 이상이 여름이라며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탈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복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중량 운동을 삼가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뼈와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몸 전체의 근육 상태를 따라 운동 강도도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심장도, 위도, 내부 장계도 모두 근육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집안에서 무거운 화분을 옮긴다던가 하는 작은 행동이 평소 운동량이 줄었던 중년층 이상에게 탈장을 유발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생기는 탈장은 중년층 이하에도 많이 생기며 스포츠 탈장이라고 불립니다. 탈장이 시작되면 초기에는 피부 아래 부드러운 덩어리가 만져지는 정도이며 누우면 다시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벽이 약해져 잘 들어가지 않게 되고 덩어리가 점점 커집니다. 증상을 방치해 튀어나온 장이 복벽에 생긴 구멍에 끼게 되면 피가 통하지 않아 썩게 되는데 탈장은 보통 삐져나온 장을 집어넣고 복벽을 꿰매 치료하는데 괴사가 일어나면 장을 잘라내야 합니다. 심할 경우 장폐색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년 이후가 되면 무거운 물건을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닌 맨몸 운동 위주로 바꾸고 팔다리 사지 근력 운동보다 코어 운동을 먼저 하여 체중을 조절하면 예방되는 다른 질환들도 많으니 가벼운 코어 운동을 시작하고 기침이나 변비 같은 만성 질환을 가벼이 보지 말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